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 피할 수 있는 방법, 정부의 혜택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 등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자가 준 재산에 대해 수중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국가가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과세 시기, 공제 범위, 절세 전략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속세율의 대폭 완화입니다. 기존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까지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고령층 자산가뿐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증여세 공제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2025년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말은 즉 자녀에게 1억 원 이하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특히 은퇴 시점에 자녀에게 일정 자산을 나눠주려는 분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겠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별도의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사실상 재산세로 통합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매년 부담하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강조합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확대된 지금이야말로 분산 증여의 황금 타이밍이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 1억 원씩 증여하면 총 2억 원의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을 추가하면 더 넓은 범위로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미래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미래에 오를 자산일수록 지금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5억 원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되며 자녀가 향후 이를 매도할 경우 취득 가액이 증여가로 잡혀 높은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바로 세금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복잡한 세금 구조에 막막해지기 쉽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절세 전략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증여 시기를 분산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 한 채를 한 번에 증여하면 큰 세금을 물게 되지만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그때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걸 증여 타이밍 분할 전략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전략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증여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 이후에 증여 계획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 즉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면 그만큼 과세 기준이 낮아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이 앞으로 5억으로 오를 걸 예상한다면 지금 3억일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죠. 네 번째 전략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향후 자녀가 그 수익으로 세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임대료가 꾸준한 자산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명의 활용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공동으로 집을 구입하면서 자녀 몫으로 일정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나중에 상속할 때도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세율이 높아져 증여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계산해보고 적절한 시점에 일부를 증여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동산이 아닌 현금 증여의 활용입니다. 부동산은 세금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대 비용이 많지만 현금은 그런 부담이 적고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현금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쓰도록 현금을 미리 증여하고 실제 매입은 자녀 명의로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간 거래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를 가장해 매매 형식을 취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가족 간 위장 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증여 계약서 작성과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증여 후 5년 내 사망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이걸 사전 증여 합산 과세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 사이의 기간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절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개인별 재산 구조에 따라 절세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인터넷 정보만 보고 따라 하기보다는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업 상속 공제, 농지 증여 혜택, 조세 특례 등 복잡한 제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증여 시기를 나누고 성인 이후 증여하고 집값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고 공동명의나 임대 수익 부동산을 활용하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물려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집을 어떻게 자녀에게 이전할지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